지금 박영수 특검팀의 90일 대장정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끝입니다. 됩니다. 뭐 재판에 지금 넘겼거나 앞으로 네. 넘길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네. 지금 역대 뭐 성과로 보면은 특검으로서는 가장 큰 성과인 거죠. 일단 구속, 기소 이게 이제 예. 특검에는 성과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수사를 해서 범죄를 포착해내는 거니까요. 지금 13명이 이미 기소가 됐고요. 예.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많은 피의자가 있는데 네. 이 중에 선별해서 또 10여 명을 오늘 예. 이제 무더기 기소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까지요. 네, 예.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뭐 30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오늘 무더기 일괄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장이 그렇죠. 안 연장이 안 됐으니까. 됐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면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더 이제 추가 수사하고 구속을 재청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안봉근 전 비서관 아직 네.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만 전 비서관. 나머지 재벌 그룹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지금 저 또 한 명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은 지금 이제 기각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 수사들이 필요한 대목들이 뒤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오늘로 이제 짐을 싸야 되니까요. 네. 오늘 이제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소할 수 있는 이제 피의자들은 다 기소로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국 미진하더라도 안타까운데 예를 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기소에서 빠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로 이첩이 되는 가운데 예.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주시오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특검이 연장 가능성을 높게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면에서는 네. 2월 말로 종료될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겠지만 네.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끝맺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좀 정리하고 싶은데 시간과 자원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미 2주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장해달라, 연장을 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왜 저는 연장 가능성을 높게 봤을 거라고 보냐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미리 좀 정리에 들어갔을 텐데 사실은 지금 한 2, 3일 만에 마무리를 다 해버리는 상황이 네. 되는 겁니다. 수사 결과 발표도 3월로 넘겨서 발표를 그렇죠. 하겠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얘기했듯이 성과면에서는 역대급이고요. 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구속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줄줄이 구속을 시켰는데 자, 뭐 승승장구하다가 졸지에 피의자로 전락이 된 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던가 조윤선 장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어떻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차윤주 앵커가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의 차림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조윤선 전 장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면 수의 대신 사복을 입습니다. 수감 역시 소매자락으로 슬쩍 이렇게 가립니다. 특검 출석 때 입었던 코트, 같은 옷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옷입니다. 조 전 장관은 특검이나 법원에 나갈 때 입으려고 지금까지 사복을 모두 11벌 들여왔는데요. 6벌은 세탁 등을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5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법무부 담당 주무관에게 이게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5벌이라 함은 코트 하나에 안에 입을 상하이 그리고 구두까지 다 포함된 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영치금도 화제인데요. 먹을거리나 치약, 칫솔, 비누 같은 생활용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영치금입니다. 그런데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13만 원을 썼습니다. 같은 날 수감된 김기춘 전 실장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액수 차이가 좀 나죠. 영치금 역시 식료품에만 하루 4만 원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될 건 아닌데요. 불현듯 1년에 5억 원이라는 조 전 장관의 생활비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청문회에서부터 심장 스텐트 시술 병력을 들었던 김기춘 전 실장의 구치소 생활 어떨까요?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서울구치소 최고령 수감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틈날 때마다 독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 걸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가능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주치의의 당부 때문입니다. 청문회에서 바른 립밤 품절 사태를 이끌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누리꾼들은 그의 오스트리아산 안경테에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구치소에서는 플라스틱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티타늄 소재 안경을 쓰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구치소 수감 규정이 달라져서 이 안경도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경다리가 금속 소재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다면 반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차현주 앵커가 짚어봤는데요. 뭐 본인 보내준 돈으로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문제 삼을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뭐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의 첫 재판인데 네. 오늘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판은 아니고요. 이제 예. 재판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 공판 기일이군요. 준비 예. 기일이라고 하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공개 재판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예. 것이고요. 공개 재판 같은 경우, 형사 재판 같은 경우 반드시 피고인들이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야만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 준비 기일 절차는 뭘 하는 거냐면 앞으로 검찰에서는 특검이겠죠. 특검에서는 이 사람들을 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에 뭐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했는데 판사가 묻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증거를 내놓을 겁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서류는 어떻게 낼 것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자, 그럼 이 상대방의 피고로 기소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증인에 맞서서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이런 사람을 시청하겠다. 그러면 판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다음에 몇 번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되겠군요. 재판의 큰 틀을 짜는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 그런 어떤 과정이군요.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당사자들이 나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네. 준비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례적으로 최순실 씨가 자기 네. 재판의 준비기일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그랬었죠. 예, 그때 왜 나왔느냐, 안 나와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추정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본인의 변호인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직접, 이경재 변호사도 예. 못 믿는 거 아니냐. 직접 판사와 뭐 변호인과 검사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탐색을 해야 싶었던 게 된다. 아니냐. 예. 이게 또 일종의 성격이다. 이런 진단을 했었던 바가 있었죠. 맞아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남편이 또 유명한 변호사인데 그렇죠. 직접 변호를 한다면서요. 이제 남편을 개인 변호사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 남편이 소속돼 있는 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그 4명 중에 아마 남편이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변호하기가. 그 사실은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었을 때는 잘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의사들도 사실 가족 그렇죠. 가족에 관해서는 수술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오히려 변론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4명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조언도 보내줬던 그랬죠. 그런 네. 것이 있어서 좀 돈독한 부부 관계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까지 구속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역대급 성과를 냈지만 아쉬운 네.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네. 뭐 가장 중요했는데 못했고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끝내 무산이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9일에 대통령 대면 조사 뭐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돌연 취소가 되는데요. 자, 끝내 불발된 이유를 특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진행될 대면조사에 가서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했습니다만은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그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뭐 결국 결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 측에서는 조사 과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산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것 때문에 무산된 건 아니다. 당장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입장이 이제 달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쪽에서는 또 그렇다면 명쾌한 사유가 뭐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모든 게 거의 다 청와대가 원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바로 전날 보도됐던 것에 대해서 특검이 흘렸다는 뭐 확증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 쪽에서 흘렸다. 그래서 대면 조사는 무산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특검도 좀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원칙 하지 않겠다. 특검법 12조 그대로 준용해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그 이후에 한번 근접했으나 녹화와 녹음 때문에 안 됐다. 사실 이제 녹화와 녹음은요. 이
조사를 받는 당사자, 그러니까 네. 피의자나 참고인이 더 원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건 인권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생각해 보시면 최순실 씨가 외치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날 이경재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 그거 특검 예. 아마 조사실 CCTV에 남아 있을 거다. 근데 특검이 아차. 조사실에 CCTV가 없습니다. 복도에만 있고 문을 열어놓은 채 조사를 했습니다. 그날 뭐 고성이 오가거나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조사를 받는 쪽에서 녹화나 녹음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요구를 해야 되는 일반적인데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인 거죠. 그럼 이제 특검은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기록이. 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나와서 서로 저렇게 불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 네. 검사가 우리에게 폭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증거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만 이걸 쓰고 네. 이제 날인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정황이나 상황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미묘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 아니냐 처음부터 받을 이렇게 생각이 보여집니다.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해석이죠. 해석이죠. 네. 예.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됐고 최순실 씨 조사도 사실 상당히 어렵게 그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고 뭐 와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는 좀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예. 무엇보다도 가장 민감한 게 결국 이익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개인 이런 어떤 이익 때문에 이런 농단이 벌어졌다고 사실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다른 사건과 다르게 뭐냐면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과 관련해서는 왜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건 아니고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뭐 그냥 전체 선수를 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정유라 씨만 이렇게 혼자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어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방어하는데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었을 것이고 네. 이번에 이제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그동안에 뭐 금융이라든가 그동안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면서 최소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차명 재산들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차명이라고 하는 것을 특검이 차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원래 최순실 씨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걸 압류를 당장 당한다거나 아니면 환수의 대상이 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순실 씨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이제 뭐 못다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그렇죠. 되는데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또 넘겨받은 검찰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양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